답답하셨다고요? 에이, 걱정 마세요. 이분들이 왔어. 속이 뻥 뚫릴 겁니다. 최강 시스터즈 우아한 매운맛. 자, 최민희 김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오늘은 얘기해 봤어요. 아, 그러니까. 선고가 잡혔으니까. 네. 선고일이 잡혔으니까. 네, 한 분은 즐겁고 한 분은 차분하지만 네, 단호합니다. 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여야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 여당도 환영 메시지 나왔어요. 냈어요. 승복하자. 네, 승복하자 얘기하고 이승복도 아니고. 근데 권성동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거 봤어요. 네. 근데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페이스북에는 안 올렸던데. 아, 그래요? 네, 직후에. 거기까지 또 봐셨어요? 예. 네. 자, 어쨌든 18일 넘기지 않고 네. 선고한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한다.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의미가 크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4월 18일까지 선고를 안 한다는 건 정말 내부가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결렬됐다는 네. 의미거든요. 네, 어디도 지금 자신할 수 없다는 네, 얘기.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분이 이렇게 심리 때 쭉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그냥 인용될 사안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네.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는 그 선고기일 지정을 예. 그러니까 소장 대행이지만 소장이잖아요. 소장이 예. 잘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정을 안 한다는 거는 네. 그건 정말 결렬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4월 15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안 되잖아요. 17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파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다 계획을 세워 두었던 걸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예.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근데 네. 안 그렇게 됐고 예. 어쨌든 4월 4일 선고 기일을 정했다는 건 일정하게 합의가 됐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무죄든 유죄든 그 이후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 예. 기일을 잡겠다. 그것도 이해는 안 이제 됐어요. 안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훨씬 이전에 3월 8일 날 윤석열이 탈옥되고 난 뒤에 기류가 좀 이상하게 변화된 네. 거잖아요. 1차. 네. 그리고 한덕수도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14일도 넘기고 예. 그다음에 3월 21일도 넘기고 예.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헌재가 예. 3월 26일 날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좀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4월 2일 선거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4월 2일도 보겠다고 하니까 4월 1일 거도 보는 거죠, 사실. 예. 4월 4일 날 잡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부터 이제 비장하게 그렇죠.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라고 예.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례 대기까지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의장하고 얘기했는데 어제까지는 사실은 일정이 확정이 안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잡힌 걸로 오늘 네. 오전에 이제 공지가 됐는데 사실은 일정이 잡힌 거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 사이에 엄청나게 작업을 지도부가 좀 해서 네.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전해져 왔었죠. 예. 네. 어제 그 좀 경비하는 네. 그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좀 이제 헌재에서 곧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경찰하고 검찰에 이렇게 돌면서 빨리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네. 근데 오늘 잡힐지 잘 몰랐어요. 저희는 되게 느낀 게 네. 예, 어떻게 느꼈냐면 어제 몇몇 언론사의 예. 기자들이 오늘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어제도 헌재에 있었고 예. 오늘도 헌재에 있었거든요. 근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제 오후에 헌재 그 닭장차가 네. 몇 대가 더 들어가 예. 경비를 더 삼엄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김준혁 의원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네.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갔다 오더니 민원실 화장실을 폐쇄해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전에. 네. 우리가 8시 반에 기자회견 했는데 예. 현장에 7시 50분쯤 도착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 어제
저녁에 예.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실, 화장실을. 네. 그래서 요 두 개 때문에 뭔가 할라나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네. 자, 용산은 어떻게 생각할지, 용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고일이 잡히자마자 제가 용산을 취재했습니다. 근데 용산의 복심으로 지금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잘 만나고 있는 분이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듣고 갈게요. 자, 윤상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한마디로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 공장 공장장이고 또 내란 예비 음모를 사주를 하면 민당 공장 의원들이 이게 공장장이고.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민당이 아니다. 민당이라는 간판을 걸었지만은 가짜 신보고 소위 말해서 이권 뭔 소리래? 카르텔 연합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재판관들께서도 아마 네. 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거 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당연히 기각각하된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시작할 때만 해도 탄핵 선고일이 잡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중간에 잡혔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각각하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면은 용산에서 받았다 메시지를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청래 위원장이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용산에서 안 한 거 보면은 기류가 뭔가 이상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4월 18일 이후에 예.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예.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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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오늘 조선일보가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 중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4월 18일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권한대행이 2명 지명하면 40여 임명해서 9명 완전체를 만들어서 선고해라. 노골적으로 그런 기사를 썼어요. 아예 어제 기류가 그렇게 돌았어요. 네. 자, 마은혁도 임명하고 네. 두 사람도 더 임명해서 그렇죠. 9명 하자. 이렇게 기류가 돌았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죠? 예, 그건 네. 명확해요. 그건 명확해요. 네. 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한 부분이야, 그거.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명이 버티고 있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용산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 기각카카. 아니 기각카카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기각카카가 상당하다. 또 얘기가 조금 뒤에 또 한 단어가 붙어요. 그리고는 돌아온다고 보는데 하늘의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의 뜻, 자신 없구나.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자신 있고 이거 뜻 때문에 이렇게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윤석열의 가슴을 봤어. 가슴론을 얘기하는 거야. 왜 갑자기? 그 지금껏 가슴이 멍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친윤들한테 맞았나? 당했는데 왜 탄핵 정국에 윤상현은 윤석열 편을 이렇게 들었냐? 자기 정치한다고 여의도에서 정치하고 타협하고 토론하자는 사람인데 광장 가서 정치 놓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정치를 접으려는 마음으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잘 될 거로 봐.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국힘은 이번 과정에서 여러 번 패닉을 겪었는데 이게 하나의 큰 전쟁 중의 전투인데요. 네. 일진 일퇴는 병가지 상사인데 네. 우리가 어쨌든 탄핵 국회의결이 성공하고 나서 예. 이겼잖아요. 일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연한 걸로 8대 0이다 이러고 있다가 지기현 판사로부터 예. 한 대 얻어맞고 일퇴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더 크게 맞은 건 저들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국힘 전체가. 그럼요. 예, 너무 확신이 심해서 그 전날 국민의힘 주진우야. 밤에 발꽃 뻗고 자라고 썼잖아요. 유죄 네, 확실하다고. 네. 용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네, 다 너무 정보가 없네. 누구?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보가 있는데 차단됐구나.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다 윤색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고. 그게 저쪽에서 맞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쐐기예요. 큰 전쟁에서 그 전투는. 네네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네, 용산도 이것도 한 방 몰랐- 맞은 거죠. 용산도 몰랐어요. 네.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이 법조 카르텔, 보수 법조 카르텔을 움직여가지고 했겠죠. 자 계속해서 뭐 의견서도 쓰고 무슨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오늘 몰랐죠. 몰랐어. 근데 그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4일날 잡혔으면 좋겠다. 빨리 잡아야 된다. 아니면 11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더 늦으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잡히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잘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몰랐어. 이번 주에 잡힐 줄을. 네. 대형 로펌 제일 큰데 두 군데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보가 제한돼 있고 몰라요. 어차피 모르는 상황인데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것은 선고하라, 빨리 잡아라, 승복하라 이 얘기를 했으나 자기들도 정확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제 선고가 잡히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 여기까지는 알려드려. 이 정보 유통을 좀 해보면 네. 우리가 일간지하고 그다음에 주간지하고 월간지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문하고 방송이 있는데 가장 사각지대가 주간지 월간지 쪽 기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간지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주간지나 월간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보고 그걸 할 당장에 수도 이제 있어요. 기사를 안 쓰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폭넓지는 않은데 좁은데 깊을 수 있거든요. 예, 그 관계가. 그런 건데 예. 그물을 넓게 치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정보는 여의도에 있는 일간지 쪽은 잘 모르지만 네. 조금 벗어나 있는 네. 또 내지는 민주당의 색깔이 좀 옅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대충 분위기가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거를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형 로펌 두 군데가 외려 더 모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의뢰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다 알고 예. 있다고 생각했어. 예. 안 그러면은 돈을 못 벌죠. 이 시스템을 주도한다. 이 흐름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대표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조선일보 모릅니다. 네, 몰랐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때 5대 3을 하고 기사를 썼다니까요. 기사를 썼다가 못 올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데 주 기자는 이번 주에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야.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보수 진영의 압박이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압박보다는 국민의 압박 그리고 민주당이 예, 아니, 민주당이 경제가 네, 너무 힘들고 네. 사실은 그 오늘 이제 선거일을 잡자마자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그거 중요해 그거. 지난주부터 경제 쪽에서 예. 그야말로 악소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기업 특히 기업 우리나라의 네. 일대 기업에서 그게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게 많이 바닥에 쫙 퍼진 거죠. 자 이재명 이재용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네, 둘이서 만난다고 둘이서 얘기한다고 2주 전이죠 벌써. 삼성의 영향권에 있는 중앙일보 거기에서 가장 그 강한 팬으로 알려졌던 김진이라는 분께서 계속해서 야 빨리 탄핵되고 8대 0으로 탄핵되고 넘어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의 생각일까요? 그분이 정보가 없을까요? 돈은 빨리 알아요. 돈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 그럼요. 자 이재명 재판 때 보세요. 다 몰랐어. 다 긴장하고 있을 때 이재명 터미널 좀 올라가고 이재명 주변 좀 올라가더라고. 삼성전자가 올라. 그렇죠. 삼성도 올라. 6만 주. 6만 자, 전자. 봐봐. 그리고 자 선고가 잡히는 걸로 환율이 진정되잖아요. 선고가 잡히는 것만 이 경제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데 내가 기업체들도 다 만났지롱. 만났지롱. 자. 매우 조용하고 매우 조심스러운데 이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냥 보수 그렇죠. 지향적인 사람 뼛속까지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그 외신 얘기하려고. 김건희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없는 없다. 거죠. 보수도. 조선일보 폐간시킨다 그러고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김건희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걸 더 우리보단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세상에서는 싫은 거죠. 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요것도 물어봤지. 나 윤상현 의원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밥은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범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걱정 마라. 아주 잘 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거 하나만 물어볼까요?
아니 윤석열의 침묵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성격상 그죠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왜 가만히 있을까?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취재한 거 털어놔요. 그러니까 어. 그냥 얘기입니다. 본인이 국민과 헌재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도리가 맞죠. 아니라고 네, 생각한다. 얘기하는 것이 네. 떠드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리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왜 그러지? 저는- 뭐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까요? 네. 기각하카 저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있지만 네. 그럴 경우 정말 네. 이게 상황이 심각할 경우라면 4월 18일까지 기일을 못 잡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 그 아까 박범계 의원이 활짝 웃고 간 거. 그리고 법조계 판사를 했던 분들 그리고 법조계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들이 그렇다면 기일이 안 잡혔을 거야. 이 예, 얘기는 합니다. 예. 그죠? 그거는 확실한 그게 게 지난주 목금에서 네. 돌았던 얘기죠. 거죠. 네. 그 전만 하더라도 판사 출신들 올해 8대 0이었어요.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를 쓸 수 없는 거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그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네, 그 네. 주에 가장 심각하게 돌았던 거죠. 저는 SBS 임모 기자가 쓴 글 중에 네. 가장 이건 말이 된다고 쓴 게 5대 3이라는 요 표결 결과가 예. 절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왜냐하면 마은혁이 추천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예. 마은혁이 들어오면 6대인데 6대 3. 승복할 수 6대 3인데 승복할 수 없는 숫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5대 3에 락이 걸렸다고 쓴 것이다. 추정으로.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5대 3이라는 굉장히 불안전한 숫자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선고를 못 한다. 그리고 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 그런 헌재가 판단을 내렸을 경우 더 큰 혼란을 그럼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경우는 아마 헌재가 선고일을 잡지 못했을 거다. 못했을 이렇게 보는 게 네.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예, 법에 그리고 정통한 사람들이 일부가 민주당이 그런 혼란의 시기에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준비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을 예. 다 봤으니까요. 네. 그쪽에서도. 예, 네. 그쪽에서 그 의원 텔레그램이 네. 통째로 다 어딘가로 지금 갔어요. 저희가 그거- 네 번 까였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는 그거 다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해. 네. 모두에게 네. 민주당의 각오를. 네. 8대0 인용이라고 믿기는 하는데 하도 이 정부 사법부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걱정되네요. 얘기를 하는데 8대0이 아닐 수는 있어요. 아닐 네. 수는 있으나 인용이다. 네, 근데 5대3 이렇게 나지는 않을 거다는. 그럼 안 잡았을 거라고 저는 그 부분만은 좀 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디 이렇게 3이거나 안 좋은 거면 안 잡지. 주식이나 이게 환율이나 떨어지지. 이런 거가 영향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렇고요. 로이터 로이터, AP, 통신에도 그렇고. 아사히. 만약 모든 외신이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거라고 다 지적. 문정인 석자 교수가 쓴 오늘 칼럼도 그렇고요. 예. 빅터차. 빅터차 중요해요. 빅터차가 미국에서도 미국 미국의 보수주의자도 네. 트럼프가 안 만날 거다. 그렇죠. 트럼프 주변 사람들도 윤석열이 돌아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생방송하고 생중계하고 그리고 일반 방청을 허용한다는 거는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8대 0이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죠. 8대 그렇게 숫자는 얘기하지 말자고. 네. 얘기하지 말고 자, 이 역사의 흐름 그리고 법적 정의 이런 부분에 그냥
놓고 상식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결과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 기자는 발이 어디까지 넓은 거야? 윤상현도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기자니까. 네, 만나야죠. 네. 오히려 좀 다른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는 더 가서 열심히 만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하고 계속 쫓아가서 만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 일간지 목사를 신고하지 않아. 기자였으면은 그렇게 취재가 안 됐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안 해. 알잖아. 기획 특집하고 주간지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끝날 때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꼭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윤상현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 있는 법조인들 또 용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미묘합니다. 목소리 들으면 알죠. 그러니까 알잖아. 그리고 매일매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매일 적고. 그런데 예, 전화를 하는데 4대4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더라. 재밌더라. 이렇게 생각. 4월 4일이라서 4대 4라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내용. 11시는 계산 안 하고. 근데 4대4는 맞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정광훈 목사도 내가 아마 윤석열 다음으로는 내가 정보가 제일 많을 거야. 그래서 근데 4대4 맞아요. 맞아. 아니 좀 한 명은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명 움직이면 두 명 움직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뒤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 최상목 또 그렇지만 한덕수 오늘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한덕수는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탄핵이죠. 저는 둘 다 탄핵이죠. 예.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 사람 체포해야 돼요. 그럼요. 게다가 최상목은 저는 미국 국채. 미국 국채 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환율 올라간 거, 아이고 최상목은 좋겠네. 네, 환율 떨어져서 최상목은 싫겠네. 그러네. 국내가 안정되면 최상목은 돈 못 버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거부권 행사하고 11시에 그러니까 이 와중에 네, 만났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총리공간 앞에 가서 이제 다시 피켓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 좀 이렇게 겸손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후에 위해서 각오한 듯. 예, 그러고 나서 일정을 잡아서 희희낙낙거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선고일이 잡힐 줄 몰랐나 또? 거기도 몰랐나? 몰랐네요. 정보가 그러네요. 없었나 네. 봐네요. 그러니까 예. 뭐 올랐다 봐야 너네가 하겠니? 민주당이 우리 탄핵하겠니? 그런 이제 이런 태도죠. 태도로 네. 오늘 일정을 잡았지 않았나 그렇죠. 봅니다. 얘네 그다음에 자신 있어 안 될 걸. 심우정 총장 심우정도 그 잡아야 돼. 체포해야 딸 돼. 네. 외교부 특채 네. 보류. 예. 그게 있어요. 딱 오늘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덕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게 예. 내용상으로 반대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게 말이 어떻게 저는 헌재에 불복하지 마라. 네. 승복하라. 근데 나는 마은혁 임명 안 해. 네. 이 사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기회주의 전형이죠. 그리고 네. 한덕수는 자 거부권 썼어요. 이거는요 기업 재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재벌 오너들 그렇죠. 몇 사람을 위한 그런 거부권인데 쓰고 나서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이건 또 뭡니까? 이해충돌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도덕성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저는 뿌리 깊게 21대 경험으로 인하여 저는 이런 자들이 민주당을 못할 거다. 그렇지. 예,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 계속 그렇게 그래서 봐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니네 못할 거야 못할 예. 거야 예. 니네 안 될 걸 자신 있어 해봐 했잖아. 네. 자 선고가 잡혔다고 한덕수 최상목의 위헌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무조건 탄핵해야 됩니다. 체포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 이거 지금 수사를 안 지금 하고 하고 있어. 있는 게 내란 공범 짓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검찰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 뭐 하고 있습니까? 자 공수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심우정은 왜 수사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공수처 빨리 나서시고 자 검찰 경찰 빨리 내란 범도 그렇지만 내란 종범들 있잖아요. 다 수사해야 되는데 뭐 얼른 하세요. 근데 여러분 특히 이걸 듣고 계신 20, 30대가 주목해야 될 게 심우정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로는 그렇게 예. 탈옥시키면서 뒤로는 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엔 채용. 채용 비리예요. 예. 예, 그리고 외교부가 특혜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바꿔요. 예. 경력을 예, 경력이 2년이 안 되는데 다른 걸로 채워줘요. 이게 아주 전문
그 예, 전문적 분야도- 수법이에요. 전문 예. 분야도 예, 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행범으로 잡아야 돼. 네, 그래서 일단 체포해놓고 예, 시작하자. 탈탈 털어야 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여러분이 조국 그 장관과 조민이 네. 예를 들면 그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게 시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정말 이게 불공정하다고 분노하셨잖아요. 이것과 지금 심우정 딸의 우리가 추정하는 비리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 동일한 잣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네. 비슷한 잣대는 예. 돼야 되지. 자,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네.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지 지켜봅시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 항고, 네. 일, 시간에서 일로 다시 변경하는데도 예. 한 명에서 2명 정도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 조용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네. 자, 아이고, 조국 전 장관 검사. 때 젊은이들 대학가에서 뭐 글도 쓰고 네. 검사들도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 프로세스인가? 네. 왜 거기다 이프로스, 쓰고- 이프로스. 자, 보자고요. 글 좀 쓰세요. 추미애 네. 대표 장관 시절 얼마나 얼마나 했어요? 공격하고 뭐 사표 네. 내고 연판장 내고 연판장 그 중에 돌리고. 일부는 또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자, 그 사람들 왜 지금 검찰은 뭐 하고 있어요? 네. 검사들 뭐 하고 있는지 다 적어서 네. 동일한 잣대는 말고 비슷한 잣대로 보자고. 하늘 아래 몇 점 부끄러움은 있어도 되는데 얼마나 보자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번 봅시다. 따져봅시다. 자, 심우정 집 앞에 압수수색하고 심우정 집 앞에 서 있다가 짜장면 배달부한테 단무지 들어갔는지 그것도 메뉴 좀 뭔지 물어보고 물고. 메뉴 뭐 먹었는지 그것도 좀. 일기장 중에- 일기장이요. 네. 그 중에 중3 때 일부는 용산 출입 기자 돼가지고 네. 윤석열하고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요. 네. 아 이뻐요. 네. 김건희 나타나니까 아 이뻐요. 자 그리고 했던 그 기자들. 선거 네. 캠프에서 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그 기중 기자 하나는 명태균 씨한테 그 녹음 파일 그 중요한 스모킹건을 받고도 보도를 안 합니다. 폐간. 네, 그 폐간 얘기는 폐간 왜 조선. 조용해? 이것도 물어보자고요. 자,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언론들은 또 얼마나 내란을 옹호했는지 유튜버들은 그 가짜 뉴스 쏟아내는 거 다 네. 적어놨다가 우리가 다 낱낱이 네. 다 밝히자고요. 자, 언론계 조금만 물어볼게요. 네, 네. 이진숙이 신동호 이분을 임명했네요. 사랑하는 후배. 사랑하는 후배를 예, 이거는 MBC에서 예, MBC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고 예.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후배라고 지목한 사람이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어머 저 사랑하는 후배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이 사랑하는 후배를 EBS 사장으로는 절대 안 보냅니다. 네. 추천도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아니 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방통위원으로 추천하죠. 오히려 그거는 하죠.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아니 그런데 음. 저는 요건 어떻게 보냐면 제가 사실 이거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국힘 쪽 누구 얘기 들었는데 이진숙 때문에 다 망했어 우리 이렇게.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탄핵안이 올라가면 그만두는데 네. 이자는 제가 기필코 방송 장악을 잘 해낼 것처럼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표를 안 내고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진숙이 예측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진숙 때문에 망했다 이 얘기를 제가 또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신동호를 임명한 게 용산의 뜻이냐? 저 아니라고 아니죠. 봐요. 국힘의 뜻이냐? 아니라고 봐요. 오직 이진숙의- 이진숙이 사랑하는 후배 중간 보스가 네. 알받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저쪽 분들이다. 네. 유일임도 그렇고. 네. 유림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네. 보수가 뭐 품격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이 사랑하는 후배는 그 사랑하는 선배, 사랑한다고 말하는 선배를 닮아서 그런지 카드 사용 문제로 6개월 징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당에서 활동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적 때문에 네, 대변인도 했었고. 네, 당적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따져보는. 당적에 대한 확인을 해줬는지도 네. 나중에 더 저희가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가 왔는데 네. 그 서류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안 보내줄 경우에는 네. 확인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유명한 되냐?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웃겨요. 게다가 이진숙 씨는 네. 재산 누락 신고가 아주 네. 그냥 습관적이야. 자, 지금 최민희 의원실에서 지금 이거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네. 4억이야, 4억. 4억이에요. 근데 그 4억이 오. 삼성생명 퇴직연금 3억 9,472만 원의 예금이 있었는데 네.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누락
누락했는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숨길까요? 돈도 많은 분이. 근데 진짜 돈이 많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 주식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혹은 이분도 뭐 테슬라 주식 사지 않았나? 아니 뭐 주식으로 뭐 돈을 알겠어 알겠으나 근데 왜 신고를 안 해요? 모르겠어. 신고를. 신고를 안 해. 아니 근데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럴 경우 국회의원들은 네. 엄청 저희는 창피당하고 그렇죠. 민주당은 그리고는 재판 받잖아요. 네, 신고하면. 신고 왜 고발 당하고 네. 검찰은 기소하고 네. 민주당 의원들은 다 그랬어.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 80만 원 받은 분도 있고. 막 네, 그렇죠. 실수였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상습범이잖아. 왜 네. 근데 이거 고발 안 하죠? 아니 일단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방위를 열어야죠. 근데 예. 열라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이 헌재가 그렇지. 너무 커서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든 손에 예, 일이 일도 손이 안 안 잡히고 잡히니까. 171명이 어디선가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천막에 있거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우리 현안질의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간사님께 예. 일단 말씀드려서 예. 과방위 그렇지. 과방위는 간사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간사 원래. 저기 김영 간사? 네, 모든 상임위는 간사가 일정 잡고 여야 가방위원장 협상하는 거예요. 최민희는 저는 그냥 같이 제가 심부름하는 거죠. 지도자가 누가 시키는 세? 대로. 근데 누가 써? 아우 가방위- 위원장이 세죠. 아, 무슨 서로 안 세대. 위원장이 세죠. 이 누나들 다센 누나들인데. 아니 저희는 근데 그게 별로 어긋난 적이 없어서 네. 그냥 아무튼 쭉 밀고 가는 거죠. 이진숙 위원장도 미국 채권으로 돈 벌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 좀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펴봐. 남편을 보세요. 예, 한번 불러. 남편이 현대 출신 아닙니까? 네, 살펴봐 주세요. 이거 참 아무튼 자 심우정도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국회가 이미 나왔죠. 그렇죠. 예. 자 심우정도 저 외교부도 계속 물어보고 외통위에서는 계속 물어보고 지금 국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도 네. 계속해서 불러서 내란범들 그리고 내란을 지금 옹호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따져 물고 계속해서 압박해야 됩니다.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선거까지도 민주당 그러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저는 21대 민주당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저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 한 자락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초선은 초선이다 기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네.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 자. 4월 18일까지 네. 만약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면 네. 이건 파국이다. 예. 예.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와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는데 4일이죠. 4일째죠. 네, 72시간. 72시간 넘어 그냥 서 있었어요. 헌재 앞에. 잠도 안 자고. 그래요? 네, 1인 시위. 아,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네. 자기가 못 견디겠다고. 오. 그리고 박홍배 의원이 옆에서 같이 서 있었고 아. 그게 이제 초선의 기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라도 한다. 네,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노종면 의원을 비롯한 뭐 윤종근 의원 이런 분들은 네. 스케줄을 쫙 잔 거예요. 컨틴전시 플랜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모습이 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어디선가 열심히 다 일하고 있어서 네. 뭐 과방위는 다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몇 개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 자, 헌재는 이미 내부 평결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네. 그것도 거의 다 돼 있어요. 네. 헌법학자들이 헌법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온 국민이 봤고 전 세계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정의가 있다면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자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파면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민주당 뭘 하고 있어 어디선가 다 하고 있으니 요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일 재보궐선거 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저는 주목해서 본 데가 분당 도의원. 분당 중요해. 그 도의원 중요해. 나도 그 얘기했어. 그거하고 그치, 맞죠? 거제시장이에요. 예, 예, 거제시장은 상징성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분당.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주위에서 보는데 네. 뭐 쉽지 않죠, 분당이. 분당, 서현, 백현 그 동네 좀 잘 사는 동네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예. 젊은 세대가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네. 지금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투표 안 했다면 꼭 투표해야 된다. 네. 이게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민들, 그 도민들, 그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해. 네.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깨어 있고 시민들은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만 좀 더 잘하면 됩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수, 극우, 태극기 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끝나면 끝날수록 취재하면 할수록 4대4 막 이렇게 외치는데 막 웃기고요. 네, 재밌습니다. 팽수야, 사장실을 점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팽수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너무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네, EBS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얼른 탄핵하고 그리고 이 내란 종사자들 빨리빨리 네. 정리해야지 하나씩 둘씩 정리해 나가야죠. 네. 두 분은 친자매 같으세요 얘기하는데 친자매는 아닙니다. 네. 네, 달라요. 달라. 인간관계의 최고의 형태는 입장의 동일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네. 자, 저도 우리 프로그램도 더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제대로 된 탐사해보겠습니다. 저 주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 최강 시스터즈 김현 최민희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도 좋습니다. 선고 기일 나왔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광화문 좀 오늘 되게 걸으세요. 느낌이 달라요. 오, 그래? 여유가 있어? 표정이 왜 그래요? 왜?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야. 근데 표정은 보통 앞에 중립은 없다. 아, 그렇지. 정의 앞에도 지체. 정의 없어. 중립 없다. 내란 앞에 중립은 없어요. 어저께 그렇죠. 신부님들이 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럼요. 네, 항상.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들 말 중에 어째 사람이 이 모양인가 그 말이 지난해 탄핵 전에 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그렇죠. 그러셨어요. 항상 역사의 고비마다 네, 위기 맞습니다. 때마다 네. 신부님들이 나오는데 네, 정의구현 사제단 네, 그 신부님들이 신부님들입니다. 이렇게 신부님들 말만 들으면 될 것입니다. 네. 신부님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유흥식 추기경 네, 얘기도 매우 기도가 중요했고요. 정말, 네. 자, 헌재가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정의가 늦게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광화문 경복궁 이렇게 산책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네. 네, 봄은 네. 왔거든요. 자,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